인공지능 하기 전에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파이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필요한 파이썬의 기본 문법만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기본적인 문법의 책 오늘 볼 때 책이 용어들 30페이지, 31페이지에 기본적인 용어하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저번에 우리가 한번 출력문, 헬로 파이썬 그것만 출력을 했죠. 그 프린트문이 기본적인 출력문이에요. 얘가 프린트문이 기본적인 출력문인데 출력을 한번 볼까요? 이거 우선 추석부터 합시다. 추석이 샵가 주석이에요. 얘가 한 줄 주석입니다. 그 다음에 한 줄 주석은 샵이고 여러 줄은 조금 특이한 형태예요. 쌍따옴표가 3개로 묶여져 있습니다. 쌍따옴표 3개. 그러면 여러 줄 주석 저기 얘가 주석이에요. 한 줄하고 쌍따옴표 3개는 여러 줄, 얘는 한 줄. 그러면 실행시켜보면 우리가 주석은 실행이 안 될 테니까 놓고 프린트문 출력문 기본적인 출력문 잠깐 기본적으로 볼게요. 프린트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인수값이 출력할게요. 출력할 것 여러 개 구성이 됩니다. 하나만 출력할 수도 있고 여러 개 한꺼번에 구성할 수도 있고 프린트문은 우리가 파이썬에 API를 뒤져보면 매개 변수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자주 쓰이는 매개 변수만 볼 거예요. 자, 출력할 거 얘가 출력할 거 할 것들 여러 개 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SEP는 뭐냐면 separate 해서 구분자가 있습니다. 구분 기호. 자, AND는 종료 기호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린트문이 지금 현재는 하나만 출력인데 얘가 만약에 여러 개 출력한다. 그러면 다중 출력은 뭐 쉼표로 구분해서 출력을 하면 돼요. hello 그다음 한글로 해볼게요. 자, 그래놓고 실행을 시켜보면 헬로 파이썬에서 여러 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다중 출력일 경우는 공백으로 구분해서 출력합니다. 것을 공백을 구분해서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럴 때에 다중 출력의 경우에 공백으로 구분 안 하고 특정한 기호라든지 기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 싶으면 그럴 때에 이렇게 명해요. SEP separate equal 별표로 구분할까요? 구분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별표 공백 대신에 구분자로 구분을 시켜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공백으로 구분해서 출력인데 SEP 하면 separate 구분자. 그 다음에 프린트문은 기본적으로 줄바꿈이에요. 여기는 프린트 기본이 줄바꿈 출력입니다. 그렇죠? 한 줄 공백 출력이에요. 만약에 그냥 줄바꿈만 하려면 아무것도 안 쓰고 프린트문 하면 됩니다. 이러면 그냥 얘가 줄바꿈이다 그 얘기예요. 줄바꿈 기본 줄바꿈 실행을 시켜보면 한 줄 띄우고 우리나라 이렇게 출력이 되죠. AND는 종료 기호인데 기본이 줄바꿈인데 얘 뭐 줄바꿈 안 할 거다 그러면 뭐 AND 이걸 이러면 줄바꿈 없이 붙였을 겁니다. 줄바꿈
끝을 붙여서 쓰겠다. 그 얘기예요. 줄바꿈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기본은 줄바꿈. 프린트문. 가장 자주 쓰이는 매개 변수 내용입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얘가 너무 번거롭다. 쓰기가. 여러분들은 파이썬을 쓰세요. 저는 아나콘다 말고 순수 파이썬을 설치했기 때문에 또 파이썬 전용 도구가 있어서 걔가 간단해서 그냥 그거 얘가 너무 느리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보기가 좀 자, 방금 전에 봤던 건 출력문. 출력문은 아마 그 정도만 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자료형을 한번 볼까요? 출력문 그대로 보고 주석도 했고 최근 46페이지에 자료형이 있습니다. 46페이지 자료형. 자료형에 대한 내용, 개념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파이썬에서 자료형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형. 자, 기본 문자열. 그 다음, 정수. 그 다음, 우리가 많이 하는 트루폴스값. TRUE. VALSE. 그 다음, 데이터가 여러 개인 것 중에서 종류가 있어. 리스트가 있고, 이름이 리스트. 그 다음, 튜플이가 있습니다. 튜플 이런 것도 있고, 디셔너리, DICT.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자료형. 그 전에 기본적으로 조금 내용이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얘가 자료형 하기 전에 기본 문법 중에 파이썬은 세미콜론 없습니다. 문장 끝에 세미콜론 붙으면 오류나요? 세미콜론 없음. 그냥 붙여요. 세미콜론 없어요. 그 다음에 대소문자가 구분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에서 트루폴스값 대문자를 써도 되고 소문자를 써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파이썬에서는 트루폴스 값이 첫 글자만 대문자여야 돼요. 첫 글자만 거기 정해져 있습니다. 소문자로만 써도 안 되고 대문자로만 써도 안 되고 문법적인 내용입니다. 어쨌든 자료형이 문자열 정수 그 다음에 정수 실수가 있어 플러트가 그러면 파이썬은 자료형에서 세미콜론 없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항상 세미콜론에 익숙해져서 무의식적으로 세미콜론 찍는데 오류 발생합니다. 자, 그다음 자료형에 있으면 변수선언 있겠죠. 선언은 자료형 없이 그냥 변수명 이걸 값입니다. 자료형 선언 없습니다. 그러면 A 이걸 그러니까 열이니까 B는 B는 요런 거예요. 우선 데이터 셋 종류는 두고 간단한 자료형만 하겠습니다. TRE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자, 그래 놓고 자료형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료형 확인. 그러니까 이름이 typ 타입이에요. 타입. 이걸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A 이렇게 확인해 볼 거고 B 확인해 볼게요. C 확인해 볼 거고 D 확인해 볼 거고 이렇게 확인해 볼 겁니다. 문자열
숫자들 그 다음에 true, false, boolean 값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문의가 몇 번째? 15번째의 프린트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가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문자열 구분 없습니다. 그냥 문자열 스트링. 그 다음 인트 정수 자료형, 그 다음에 실수 자료형 플로트, 그 다음에 true, false 값이 불자료형입니다. 불자료형. 그런 자료형들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인 자료형입니다. 기본 자료형.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라기보다 자료가 여러 개인 우리가 데이터셋 형태의 자료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직 안 할 거지만 대괄호가 있고 분괄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소괄호까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얘들을 한번 띄워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름이 리스트고 대괄호는 이름이 리스트예요. 자료의 이름이 대괄호는 리스트. 그 다음에 얘는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름. 자, 중괄호는 파이썬에서 딕셔너리라고 해요. 그 다음 그냥 가로는 얘를 튜플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름은 다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의 형태래요.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이라고 해요. 리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열이에요. 배열을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고 합니다. 배열 우리가 알고 있는 배열. 딕셔너리는 키와 값으로 이루어졌어요. 저기 할 때 우리 외부의 데이터들 가지고 올 때 API 연동할 때 외부의 데이터 연동할 때 XML이나 JSON 데이터를 연동하는데 그때 JSON 형태가 딕셔너리 형태입니다. 키와 값 이런 걸로 이루어졌어요. 키, 값 이렇게 이루어진 거. 튜플은 배열하고 다른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게 튜플이에요. 튜플. 그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특수한 형태가 요거 3개, 나머지 기본적인 자료형.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자료형이고 그 다음에 한번 내용을 또 봅시다. 자료형 기본 자료는 타입으로 방금 확인을 했고 자, 문자 열은 동일합니다.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열. 문자열 그 다음에 문자열 연결은 이걸로 플러스로 합니다. 특별하게 다른 내용은 없고 자, 만약에 프린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쓰죠. 보통 문자열 연결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출력을 제가 뭘로 할 거냐면 홍길동은 진주에 삽니다. 얘를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열 연결 연산자가 플러스 기호니까 A 이렇게 하죠. A 플러스 플러스 E 분수 연결해야 되니까 문자열 연결에 삽니다. 이렇게 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문자열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출력을 해보면 홍길동은 진주에 삽니다. 이건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출력할 변수가 지금은 2개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출력할 변수가 여러 개면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자열 연결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고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포맷. 자, 그럼 얘가 어떻게 쓰냐면 프린트문을 이용할 때 프린트에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변수
변수를 중괄호로 묶어줘요. 출력할 변수, 여기는 출력할 변수가 있으면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제 플러스 연결 기호를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출력할 변수. 그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출력할 변수 1번. 그 다음 또 예를 들어 출력할 변수 2번. 중괄호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출력할 내용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프린트는 이렇게. 자, 이래 놓고 여기에 함수를 하나 연결해줘요. 포맷이라는 함수. 포맷. 거기에 변수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되겠다. 중괄호로 묶어주기만 하면 돼요.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 인수값으로 변수 1, 변수 2 이렇게 포맷 함수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내용을 진주삽니다를 똑같이 출력하면 뭐 홍길동은 진주에 삽니다. 이렇게 출력할 거예요. 점별로 포맷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A, B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뒤에 변수 순서대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순서와 매칭해서 중괄호가 있는 위치에 해당 변수의 값을 같이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럼 플러스 연결 기호를 안 적어도 포맷 함수에 출력할 변수 순서대로 쭉 잡아 넣으면 돼요. 그러면 포맷 봅시다. 숫자라서 얘가 뒤에 B 아니다. SDR 포맷 있는데 10번째 잠시만요. 연결이 했는데 그인지 까먹었어요. 포맷 있는데 변수 이름 AB 맞죠? 문자 열이고 뭐가 틀렸을까? AB 보자. XTR 속성이 없다고? 문자 열인데 프린트 있어도 잘못 적었네. 응? 그래. 오, 네네. 오케이. 땡큐. 자, 그러면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 연결 연산자 사용 안 해도 포맷 이렇게 사용을 하면 돼요. 얘가 많으면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포맷을 같이 연결해 주는 게 훨씬 간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간에 플러스 기호 연결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씩 뭐 플러스 기호를 빼먹든지 한표를 빼먹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면 됩니다. 자, 문자열. 그 다음에 문자열 연산자 중에서 특수한 게 문자열 반복이 있습니다. 반복. 뭐 요거 아스테리크. 그러면 반복해서 출력한다 그 얘기예요. 문자열도 반복 연산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에서도 그러면 반복해서 hello 3번 간단하게 문자열도 반복이 가능합니다. 그거 조금 특수한 경우.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문자열 형태랑 동일합니다. 문자열 연결 연산자 플러스 기호. 그다음 문자열 반복 연산자가 아스테리크 별표를 붙이면 돼요. 별표.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가 내용 보면 뭐가 있냐면 뒤에 인덱싱이 있어요. 인덱싱.
자, 문자열을 우리가 배열처럼 인덱스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처럼 인덱스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문자 선택 연산자라고 하는데 인덱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항상 우리가 인덱스 하면 0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얘가 문자열이지만 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덱스 문자열 요거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A, B, C, D, E, F A, B, C, D, E, F 그렇죠? 그러면 A 하면 1번째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하고 접근은 똑같습니다. 0부터 쪽에서 문자열 인덱싱 파이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파이썬을 많이 쓰는 이유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할 때 파이썬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책에 있는 내용에서 보면 실제 책에 있는 내용이 몇 개 안 돼요. 기본 문법이. 제가 보면 기본적인 우리가 제어문, 조건문, 그 다음 함수, 그 다음 뭐 클래스하고 클래스를 이용해서 실제 생성하고 그게 내용이 다예요. 뭐 예외 처리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내장 함수, 뭐 내장 모듈, 클래스, 이용되는 클래스 몇 개 안 돼요. 이제 해보면 그러면 파이썬이 어디 활용이 많이 되냐면 요즘에 빅데이터 뭐 그다음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뭐 하냐면 뭐 데이터 수집 이런 데 많이 활용돼요. 데이터 수집 뭐 크롤링이라고 있습니다. 크롤링 뭐냐면 우리가 웹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냥 데이터를 뭐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파싱해서 DB에 저장한다든지 그걸 활용하는 형태를 우리가 스크롤링이랍니다. 그런 것들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또는 그냥 파이썬으로도 그냥 웹 프로그램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은 그냥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사용되는 건 인공지능 그 때문에 요즘 파이썬을 많이 하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뭐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걸 제공을 안 해줘요.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파이썬의 클래스를 다 상속받아서 개발되어 있는 공개되어 있는 프레임워크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합니다. 프레임워크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얘가 이름이 뷰티풀 숲 이런 거 있어요. 이름이 그 다음 플라스크인데 이름 까먹었어요. 플라스크인가 플라스크였다. 플라스크 파이썬으로 파이썬 지금 현재 우리가 할 문법 자체로는 웹 프로그램 자체로는 개발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웹 프로그램 개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서버가 있어야 되죠. 서버랑 DB 연동이랑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이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걸 지원해 주는 게 파이썬 자체는 없고 얘도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웹 개발하려면 파이썬에 프레임워크가 장고라는 게 있어요. 장고 이름이 이 장고예요. 이걸 많이 했습니다. 웹 프로그램 개발할 때. 다음에 요즘에는 파이썬 하는 이유가 인공지능에 여러 가지 모듈,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파이썬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공해주는 소스코드 자체가 파이썬이니까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해요. 인공지능을 위한 알고리즘 프레임워크들이 저번에 우리가 정식에 설치하라고 하는 거 있죠. 사이클런 이런 것들, 텐서플로 같은 것들 그런 걸로 개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공지능도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걸러내어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데이터하고 실제로는 인공지능하고 따로 떼지는 않아요. 같이 사용을 하는데 그럴 때에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배열이에요. 배열. 기본적으로 2차원 배열. 1차원은 취급 안 합니다.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칼라 이미지 같은 경우는 4차원 배열까지도 다뤄요. 그러면 인공지능에서 다루는 데이터가 뭘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배열로 되어 있어야 돼요. 수치화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가 데이터를 원래 원시 데이터가 배열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냥 바로 가져다가 쓰면 되는데 원시 데이터가 배열 형태로 안 되어 있으면 그걸 다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배열 형태로. 배열 형태든 아니면 여기 판다스라고 키가 아까 봤던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죠. 어쨌든 수치 데이터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에 필요한 만큼 내가 가지고 와야 될 때도 있고 필요한 만큼 전부 다 어떤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만큼 데이터를 잘라서 가지고 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이 데이터를 인덱싱하고 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데이터를 잘라오는 슬라이싱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 자체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가 파이썬은 일반적으로 배열을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니까 리스트도 뭐 슬라이싱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이썬의 기본적으로 배열이 리스트인데 실제 파이썬 자체의 리스트에 제공되는 함수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많이 기능을 많이 추가한 게 그 numPy예요. 우리가 어저께 처음 저번에 프로그램 설치할 처음 제가 맨 처음 설치한 거 그게 numPy인데 얘가 파이썬의 기본적인 배열을 다루는데 훨씬 기능이 많아요. 슬라이싱부터 시작해서 조인 그 다음 형태를 배열 자체를 2차원, 3차원으로 바꾼다든지 3차원을 2차원 형태로 변환해 준다든지 그런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함수나 또는 기능들이 다른 언어보다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자료형을 각각 인덱스로 접근한다든지 또는 슬라이싱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뭐 하다가 그 얘기 나왔지? 금방 요거 인덱스 문자열도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다. 그거 얘기야. 그래서 그런 내용이 많다 이 말이에요. 배열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인덱스는 우리가 바로 접근해보면 되죠. 이해는 할 거고 반대로 할 거면 마이너스로 접근하면 된다. 그 다음 문자열도 슬라이싱이 있습니다. 슬라이싱 범위를 특정한 범위의 문자열을 선택한다. 그 얘기야. 범위를 구분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자열 이번에는 슬라이싱 얘는 문자열 슬래시니까 범위가 있겠죠.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중요한 게 범위가 스타트는 기본이 0부터입니다. 엔드는 엔드까지가 아니고 엔드 앞까지 범위. 그래서 스타트부터 선택은 앞까지 엔드 앞까지. 그러면 A, B, C, D, E, F, 예. 우선 앞에 걸 스타트죠. 1 만약에 1, 2, 3, 4, 3 이러면 얘는 뭐 1이니까 0, 1이니까 B죠. 그렇죠? B 그 다음 3이 0, 1, 2, 3 B인데 앞에까지니까 B 앞까지니까 BC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BC 3 포함 안 해요. 앞까지 BC 이렇게 출력이 돼요.
앞에까지. 이게 문자열 슬라이싱이에요. 문자열. 추려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단 프린트문 A. 만약에 2 하고 뒤에는 값이 없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앞에 스타트만 있는 경우는 뒤에 거는 값이 없다. 그럼 끝까지 다 이 말이에요.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리고 반대도 있겠죠. 뭐 4까지 이러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4 앞까지 세 번째까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앞에 거는 스타트가 있으면 스타트가 있고 뒤에 엔드가 없으면 엔드는 마지막까지다. 엔드가 생략될 경우 끝까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는 당연히 스타트가 생략되면 처음입니다. 무조건. 스타트가 그렇게 되는 게 슬라이싱. 보면 BC, CD, if 얘는 끝까지고 얘는 뭐 처음부터 4까지였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게 문자열 슬라이싱입니다. 이에 배열에도 똑같이 쓰여요. 문자열에서 쓰이니까 당연히 배열 리스트에서도 똑같이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인공지능 할 때도 계속 얘가 쓰입니다. 슬라이싱 범위 선택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문자열 길이는 책에는 문자열 길이가 랭 함수 이름이 랭이에요. 랭 이렇게 랭이 있습니다. 문자열 길이 반환. 뭐 안 봐도 이름만 봐도 알겠죠.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주는 함수 랭. 이거는 함수 이제 이름만 봐도 우리가 어떤 함수인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은 연결 연산자 그 다음에 반복 그 다음 인덱싱 슬라이싱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 내용은 배열했으니까 뭔가 다음이 다음 숫자 자료형. 숫자 자료형은 정수 그 다음에 실수 자료형이었습니다. 정수 자료형, 실수 자료형. 특별한 건 없고 사칙 연산자도 우리가 볼 필요 없겠죠. 뭐가 하나 특이한 게 있냐면 정수 나누기 연산자. 정수 나누기 연산자. 뭐 숫자를 나누는데 소점 부분은 빼고 결과값을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슬래시가 2개 붙었어요. 슬래시 1개 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누기 연산자로 쓰이고 2개 붙으면 소수점은 없애버립니다. 그냥 소수점 빼버려요. 결과값이 정수로만 반환이 됩니다. 숫자 자료는 뭐 포인트하고 아까 플러트 두 종류밖에 없어요. 사칙 연산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을 테고. 네, A 이로 했을 때 결과가 얘가 정수 연산자다 이 말이에요. 예, 소점은 그냥 떼버립니다. 반올림 아니고 그냥 떼는 거예요. 정수 부분만 반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없습니다. 증감 연산자, 감소 연산자 없어요. 얘가. 그거 없어요. 좀 불편하지만. 없음. 이거 안 써요. 증감 감소 연산자 안 씁니다. 얘가 없어. 그래서 뭐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응? 증감하거나 감소할 때. 자료는 뭐 이거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 제곱 연산자가 있네요. 제곱 연산자. 응? 제곱. 제곱. 이게 이렇게 두 개는 제곱이에요. 응? 얘는 제곱 연산자. 한 개하고 두 개하고. 그래서 보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제곱 연산자. 제곱 연산자를 요즘에는 다른 언어들도 추가해서 기능이 추가가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제곱 연산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우선순위 볼게요. 그러면 숫자까지 다 받고 그 다음에 봅시다. 또 뭐가 있는지 자료형 숫자 그 다음 변수 방금 전에 변수 선언 아까 자료형하면서 변수 선언 했었죠? 변수 선언했습니다. 특별한 건 우리가 변수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특별한 게 있으려나 변수 선언은 자료형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조금 특이하게 해서 아까 변수 선언은 그냥 변수명 이퀄 값 이렇게 했죠. 그러면 a 이퀄 a 이퀄 50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한번에 한 줄에 다 선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특수한 형태로 그런 형식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변수 선언. 기본적인 건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고 여러 개를 동시에 선언해서 값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가능하다. 다이선은. 그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 아까 출력은 프린트문이고 입력은 인풋이에요. 입력.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입력을 받을 때 사용하는 게 인풋 함수입니다. 그러면 인풋 함수 한번 볼까요? 입력 인풋 자, 인수값은 메시지 사용자한테 보여줄 메시지가 입력값으로 되면 됩니다. 그러면 되겠죠.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러면 간단하게 값을 사용자한테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값을 변수에 할당을 해주면 됩니다. 이름을 입력하세요 해서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 그대로 출력이 되죠. 자, 당연히 일반적으로 언어에서 입력받은 자료의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링이에요. 입력받아도 스트링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연산하려면 뭐가 사칙이 연산이든 뭐가 연산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료형은 당연히 str이니까 형변환 해줘야 되겠죠. 형변환 숫자명 int 플로트 그 다음 풀
뭐 이런 걸로 변환해줘야 돼요. 우선 숫자 자료형으로 변환하려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형 변환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점수를 입력하세요. 아까 글법 함수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형 변환해줘야 되겠죠. 인트로. 그러면 인트 이렇게 형 변환해줘야 돼. 이렇게 해놓고 연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수를 입력하면 만 이렇게 기본 스트링이니까 연산을 위해서는 형 변환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뭐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어의 공통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확인만 합니다. 예제로. 이게 입력 함수, input 함수입니다. input. 자료형을 출력해보나 안 해보나 타입으로 검사 안 해봐도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다 형 변환해서 뭐 연산을 한다 그 얘기예요. 강제로 형 변환한다. 그래서 int 플로트로 변환하면 됩니다. 그 내용 방금 전에 봤습니다. 거기서 몇 줄을 오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특별한 게 내용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늘 쭉 나가는데 뭐 숫자와 문제의 다양한 요거는 조금 쉬고 봅시다. 조금 끊어서 가겠습니다.